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가 말해주는 진실, 우리가 직접 겪고 있다고 믿는 현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정말 진짜일까? 세상은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을 우리는 그냥 걷고 있는 걸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도 되는 걸까? 정치, 경제, 교육, 전쟁, 기술.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흐름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누가 움직이고 무엇이 작동하고 어떤 구조가 우리 삶을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다. 우리가 우연처럼 겪는 일들,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온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구조의 일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지금부터 그 질문을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돈. 세상의 연료. 세상이 움직인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기업의 성장, 국가의 정책, 기술의 진보, 전쟁의 명분, 예술의 감동. 그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바로 돈이다. 우리는 일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줬는다. 그러면서도 종종 잊는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쩌면 돈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국가의 움직임을 보자. 복지, 국방, 교육, 정책 모두 예산에 의해 좌우된다. 이상이 아니라 예산표가 나라를 결정한다. 기업은 어떤가? 기술 개발도, 인재 채용도, 마케팅도 모두 자본의 흐름 안에 있다. 전쟁조차 이념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관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예술도 다르지 않다. 가장 순수해 보이는 그림과 음악조차도 시장에서 팔리고 소비된다. 후원 없이는 세상의 무대에 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돈은 단지 수단이 아니다. 이 세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언어다. 철학자 존 로크는 말했다. 돈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이해하는 열쇠다.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왜 어떤 기술은 발전하고 어떤 진실은 묻히는가? 왜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의 한가운데엔 늘 돈이 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돈이 우리 선택의 폭을 결정한다.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어떤 도시, 어떤 병원, 어떤 미래까지 선택이 아니라 허용된 자유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힘이고 통제이고 질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체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이제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이다. 그 안에서 인간은 소비자가 되고 관계는 거래가 되며 감정도 상품이 된다. 은행을 통제하는 자는 국가를 통제한다. 이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창립자 메이어 로스차일드의 말이다. 돈을 움직이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은행, 증권, 연기금, 헤지펀드, 다국적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의 정책과 미래를 설계한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태어나 그 안에서 경쟁하고 피로를 감추며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 돈의 방향을 정하고 있을까? 누가 이 흐름을 조종하고 설계하고 통제하는가? 그 대답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돈이 에너지라면 그 에너지를 다루는 손은 바로 권력이다. 두 번째, 권력, 조종하는 손.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면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손은 바로 권력이다.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진짜 무서운 점이다. 우리는 흔히 권력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거대한 CEO 같은 인물의 손에 있다고 생각한다. 맞다. 거기에도 권력이 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작동한다. 법을 만든 사람보다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 대통령보다 대통령을 만든 여론을 설계한 사람. 돈을 가진 사람보다 돈이 몰리는 흐름을 설계한 사람. 진짜 권력은 늘 뒤에 있다. 그리고 서로 얽혀 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정보 권력. 겉으로는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고 당기며 결합해 있다. 정치가 법을 만들고 법은 자본을 보호하고 자본은 미디어를 소유하고 미디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식은 다시 정치를 움직인다. 이게 바로 현대 권력의 작동 방식이다. 권력은 현실을 정의한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금지되어야 하는지. 권력은 질문 자체를 제한하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지의 범위를 설정한다. 언론이 어떤 사건은 크게 보도하고 어떤 사건은 침묵하는 이유.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어떤 역사들. SNS에서 확산되는 정보의 방향. 그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손이 바로 권력이다. 영국의 정치가이면서 작가이자 역사가였던 액튼경은 말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렇다. 권력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권력은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힘이다. 다시 말해,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보다 어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낀다. 원하는 걸 말하고, 사고,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자유 역시 권력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것일까? 권력은 때로는 사람을 억압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 스스로 복종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권력은 늘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욕망. 우리 안의 욕망이 어떻게 이 거대한 구조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욕망을 정말 스스로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욕망. 인간의 본질.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산하고 논리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스스로를 설명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무언가를 원하면서 살아간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기고 싶고, 갖고 싶고, 살아남고 싶다. 그 모든 욕망이 우리 행동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왜 새 옷을 살까? 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왜 SNS에 일상을 올리며, 왜 좋아요에 마음이 흔들릴까? 이유는 단순하다. 욕망 때문이다. 소비, 경쟁, 비교, 성취.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깊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욕망이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자본주의는 그 욕망을 가장 정교하게 이해한 시스템이다. 마케팅은 우리 욕망의 말초를 자극하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준다. 정치도, 종교도, 교육도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설계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욕망은 조용히 흐르기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억압되면 더욱 거세진다.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그 욕망은 더 커진다.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하면 분노로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회는 억눌린 욕망이 결국 폭력과 불안정으로 나타난다. 어떤 조직은 억압된 욕망이 내부를 뒤흔들고 부패하게 만든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이긴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을 이기기보단 욕망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 욕망은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은 욕망을 조종한다. 그리고 정보는 욕망을 설계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도록 훈련받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설계한 원함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고 정보는 그 본질에 접근하는 도구다. 정보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진실인가? 네 번째, 정보. 진짜 힘. 우리는 보고, 듣고, 읽고, 공유하며 세상을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진실일까? 지금 이 시대는 정보 전쟁의 시대다. 총보다 강한 것은 정보고, 침묵보다 무서운 것은 왜곡된 말이다. 정보는 과거를 만들고,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정보를 지배하는 자는 세상을 지배한다.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정보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정보는 의도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진실이다. 고대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다. 전쟁은 총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해시태그로도 싸우고 알고리즘으로도 싸운다. 당신이 매일 스크롤하는 피드, 추천 영상, 실시간 인기 검색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설계된 우연이다. 지금 우리는 알고리즘이 만든 세계에 살고 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무엇을 볼지 결정하고 무엇을 믿을지를 설계한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 이미 누군가의 기획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미디어는 현실을 보여주는 창이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거울이 되었다.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진실은 달라진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침묵하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보가 사람을 나누기 때문이다.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정보는 정체성이고 정보는 감정이며 정보는 무기다. 정보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구조 안에서 그 정보가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눈에서 나온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틀 속에서 생산된다. 누가 그 구조를 만들었는가?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단순한 정보나 권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 구조의 틀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선택은 정말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걸까요? 어느 학교에 다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며 무엇을 욕망하고 어떤 정보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은 시스템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프레임입니다. 교육, 정치, 경제, 법,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목적에 의해 설계된 구조물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했습니다. 구조는 인간보다 오래 간다. 인간은 바뀌어도 시스템은 남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대가 지나도 그 구조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개인을 갈아 넣어서라도. 이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일하고 경쟁하고 버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묻게 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아니면 시스템이 원하는 인간으로 내가 그냥 맞춰지고 있는 걸까? 너무 잘 돌아가는 시스템일수록 개인은 점점 사라집니다. 인간은 서서히 하나의 부품이 되고 감정은 비효율이 되고 생각은 불편한 요소가 됩니다. 알베르 카미는 말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시스템은 인간을 지워버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시스템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고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무조건 따르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을 인식하고 질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돈, 권력, 욕망, 정보. 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제 우리는 겉이 아니라 구조를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고 동시에 더 복잡합니다. 단순한 힘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엔 수많은 층위의 감정, 욕망, 계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건 돈이 움직이는 방식, 권력이 설계하는 질서, 욕망이 인간을 끌고 가는 힘, 정보가 진실을 만들고 시스템이 그 모든 것을 조직화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질문의 끝에는 결국 단 하나의 물음이 남습니다. 나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기력하게 순응할 것인가? 무작정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이 구조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깨어있는 나로 존재할 것인가?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꿔라. 구조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조 속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구조 속에서 나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레임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구조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 나의 의식,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질문하세요. 의심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가세요. 세상을 안다는 것. 그건 결국 나를 아는 길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당신이 지금부터 자신에게 묻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